이번 시간에는 짙을농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물수변이죠. 그 다음 오른편이 농사농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풍족하다면은 농사를 짓는 데에서 물이 항상 가까이 있다면은 농사는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짙을농입니다. 좋다는 뜻이죠. 많다는 뜻입니다. 농후하다. 물수변, 농사농, 농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항상 옆에 있다면 그 농사는 굉장히 잘 된다. 그렇죠? 열매도 뭡니까? 단단하다. 짙어진다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열매가 단단할 수가 없고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짙을농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신 기자입니다. 맨 윗부분이 삐침별이죠. 삐침별. 그 다음 아랫부분이 밭전. 그 다음 걷는 사람인. 그 다음 사사로울 사죠. 밭에서 걷는 사람이 사사롭게, 삐쳐서 걷는 사람은 귀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삐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걷는 사람과 유별나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귀신이라는 얘기죠. 밭에서 사사로이 걷는 사람이 삐쳐서 있다. 삐쳐 걷는다. 그것은 귀신이다. 귀신 기자입니다. 글자를 지어내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귀신 기자는 주어졌고 한자어도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손주입니다. 주.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알미알무유죠. 말미암다. 그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원인으로 인하여 말미암을유. 그 다음 다롤 또는 육다롤입니다. 여기서는 자손이니까 사람과 관련이 되니까 육다롤이 되겠죠. 거기 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체로 말미암아 자손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 주자가 됩니다. 아랫부분에 주손이죠. 사람의 신체로 말미암아 자식을 놓고 또 놓으니까 자손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자손 주자가 됩니다. 몸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대를 이어간다. 자손 주입니다. 주손. 이번 시간에는 홀로 단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보면요. 부르짖을 현입니다. 입구 2개는. 입구 3개는 떠들썩할 영이죠. 그 다음 아랫부분이 갑옷, 갑, 하나일입니다.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다 나와.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혼자다는 뜻이죠. 홀로 단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화랑관창이 되겠습니다. 황산벌 전투에 계백장군과 싸우려고 하는 화랑관창이죠. 홀로 갔습니다. 홀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홀로 단, 부르짖을 현, 갑옷갑 하나일.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혼자다. 홀로 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두가시 괴입니다. 괴려곤 할 때 사람인 변이죠. 귀신 기자입니다. 사람 옆에 또는 귀신 옆에 사람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두가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 역할을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귀신이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꼭두가시개라고 하죠. 사람인변 귀신기. 사람이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지배가 되어 조종당하는 사람을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 놀죠. 사람이 조종합니다. 꼭두각시 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을 요자입니다. 요임금 요도 됩니다. 글자를 분해해보면 흑토가 3개 되어 있죠. 흑에 많은 데다가 또 흑을 쌓으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을 요입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은 우뚝할 올이죠. 우뚝할 올. 우뚝하게 높다는 거죠. 더 높다는 얘기겠죠. 더 높을 요. 그 다음 요임금은 굉장히 중국에 덕망 있는 임금으로 전설의 임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임금 요 덕망이 높았던 임금, 더 높았던 임금, 더 높을 요 요임금 요 되겠습니다. 요행 되어 있죠. 아랫부분은 사람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높은 것을만 바란다는 거죠. 바랄 요입니다. 요행. 이번 시간에는 염려할 여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범오음이죠. 범오음. 그 다음 생각삼이다. 범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염려스러워지죠. 범은 일반 동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굉장히 날쌔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범을 생각하니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염려스럽다. 염려할 여가 되겠습니다. 염려죠. 염려할 여, 걱정할 여 해도 되겠죠. 걱정하다, 염려하다. 범이 생각하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날까봐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염려하려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묘, 상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이 나다 이런 얘기죠. 풀초머리, 밭전입니다. 밭에 풀이 하나 둘 올라오는 것은 삭을 틔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상묘입니다. 그 다음 고양이 묘자를 살펴보면요. 짐승견이죠. 짐승견, 개견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짐승견. 짐승 중에서 삭처럼 길게 수염이 나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덩치에 비해서, 체격에 비해서 수염이 굉장히 긴 편이죠. 짐승 중에서 삭처럼 수염이 길게 자라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이 묘. 이번 시간에는 생각할 삼이다.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맨 위에 밭전이죠. 마음심입니다. 항상 농부의 마음은 또는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산업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했겠죠. 밭농사 위주로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은 어디에 가가 있다? 밭에 가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항상 식량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밭에 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다. 마음은 항상 밭의 곡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할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상 되어 있죠. 걔는. 이번 시간에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워할 외. 밭전이죠. 분석을 하면요. 하나일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이 죽을 일입니다. 옥편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옥편에는 없으니까요. 두려울 외자는 풀이는 해야 되고 한자가 없으니까 한자 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죽을 일입니다. 밭에 하나의 곡식이라도 죽을까봐 두렵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제초제, 농약 등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가 죽게 되면은 전부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하나라도 죽을까봐 두려웠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약이나 제초제 따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폭이라도 죽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가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많았겠죠.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